우주선에서 나와 달 표면에 발을 디딘다고 상상해보세요. 발 아래 땅은 가루처럼 보이는 미세한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달 먼지예요. 주위를 둘러보고 신선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십니다. 지구의 공기와는 매우 다른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좋아요. 안타깝지만 이건 매우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달이 거의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연위성은 너무 작아서 지구 질량의 2%도 안 돼요. 그래서 달에는 대기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강한 자기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달에 자기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풍이 그걸 즉시 끌어당겼을 거예요. 만약 30억 년 전이나 40억 년 전에 달을 방문할 수 있다면 매우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달에는 대기가 있었을 거예요. 달의 대기는 강력한 화산 폭발이 달을 뒤흔들 때 형성되었습니다. 가스가 달의 표면 전체에 퍼졌어요.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어서 가스가 우주로 탈출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 당시 달 표면은 화산 현무암으로 가득 찬 분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마그마 기둥이 공중으로 높이 솟구쳐 땅으로 떨어지고 용암류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무암 분지가 달의 표면에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지구의 과학자들은 달에서 가져온 샘플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은 달의 용암류에는 일산화탄소와 유황뿐만 아니라 물의 구성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샘플 덕분에 연구원들은 상승하여 대기를 형성한 가스의 양을 계산하는데 성공했어요. 달의 대기는 약 35억 년 전에 가장 두꺼워졌고 약 7천만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기가 우주에서 그저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대기가 있던 시절에는 달이 지구의 3배에서 10배 더 가까웠다는 점이에요.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심지어 달이 아마도 지금보다 19배 가까이 더 가까웠을 거라고 합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3만 킬로미터였다는 거죠. 현재 달과 지구는 약 39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달이 하늘에서 훨씬 더 크게 보였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그 광경을 보고 감탄할 공룡들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도 없었어요. 한편 가장 최근의 연구들은 달이 실제로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수소, 네온 그리고 아르곤으로 구성되어 있고 칼륨이나 나트륨과 같은 매우 특이한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화성, 금성 또는 지구의 대기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스들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대기는 산소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달에는 산소가 많아요. 알아요. 헷갈리게 들릴 거예요. 문제는 이 산소가 가장 흔한 상태인 기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소는 달 표면을 덮고 있는 바위와 먼지층에 갇혀 있어요. 이 층은 레골리스라고 불리며 최대 45%의 산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산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달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아직 아니에요. 그 바위의 산소는 미네랄과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특수 장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 과정을 시작하는 데 성공한다면 달은 꽤 많은 산소를 공급할 거예요. 지구와 다른 행성의 충돌 중에 달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행성은 화성의 크기만큼 작았을 거예요. 아마도 약 45억 년 전에 발생했을 거예요. 또 다른 이론은 달이 소행성이나 떠돌아다니던 물체였다고 주장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 형성됐어요. 달이 지구를 지나가다가 지구의 중력에 갇혔다는 거죠. 어떤 전문가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지구가 너무 빨리 회전해서 지구 물질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각은 곧 지구 궤도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달이 하늘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덜 흥미로운 이론은 달이 지구가 형성되는 동안 지구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달은 태양계에서 5번째로 큰 자연위성입니다. 또한 목성의 위성 2호 다음으로 밀도가 높아요. 아마도 달에는 아주 작은 핵이 있을 거예요. 달 질량의 2%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약 676km의 너비로 대부분 철과 유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의 자연위성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달의 표면은 어둡습니다. 사실 달의 반사율은 아스팔트보다 약간 더 높아요. 여러분은 달이 태양과 함께 지구의 바다와 해양에 조수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달의 중력은 조성력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물이 달에 가장 가깝고 달에서 가장 먼 쪽으로 불어나게 만들어요. 이 팽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만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달이 바위도 오르락내리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의 경우처럼요. 물론 이 효과는 바다의 조수만큼 극적이지 않지만 여전히 눈에 띕니다. 지구의 단단한 표면은 조수마다 2.5cm 정도씩 움직여요. 달은 지구의 조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전 속도도 늦춥니다.
이 현상을 조석제동이라고 해요. 그것은 지구에서의 하루의 길이를 100년당 2밀리초 이상 증가시킵니다. 달은 또한 우리 손톱이 자란 것과 같은 속도로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1년에 약 4cm죠. 위를 보고 저 작은 노란 점을 찾아보세요. 바로 타이탄이에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면서 우리 전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죠. 그리고 태양계에서 액체물이 있는 유일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지구를 제외하고 말이죠. 게다가 지구처럼 태양 복사와 우주선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 대기를 갖고 있죠. 삶이 집이라면 타이탄에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전벨트 매세요. 타이탄으로 향합니다. 타이탄으로 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알다시피 유튜브의 마법으로 도착했어요. 우리의 달보단 약간 크고 훨씬 무겁죠. 심지어 수성보다 커요. 그 뜻은 중력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은 지구에 있을 때보다 7배 더 가벼워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동네 헬스장에서 70kg을 들었다면 타이탄에서는 450kg 이상을 들 수 있어요. 좋아 보이네요. 표면은 대체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산과 분화구 그리고 몇 개의 얼음 화산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 화산과 같지만 용암 대신 이 괴물은 물, 얼음,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을 내뿜어요. 호수와 구름이 있어요. 마치 지구에 있는 협곡같이 생겼죠. 하지만 여기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모든 게 짙은 안개로 덮여 있고 종종 얼어붙은 메탄이 쏟아져요. 지구에선 우린 메탄을 연료로 쓰는데 왜냐하면 연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이탄에는 산소가 없어요. 이 암석 덩어리에선 불을 붙일 수 없어요. 산소가 없다는 건 우리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달에서처럼 우주복을 다 입을 필요는 없어요. 타이탄의 대기는 더 강하거든요. 그래도 스웨터는 챙겼죠? 곧 꽤 추워질 거예요. 영하 185도로요. 지구상 가장 추웠던 적은 영하 90도까지 내려갔는데 바로 남극에서였죠. 타이탄은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엄청 추워요. 거의 14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죠. 어쨌든 이 짙은 안개와 대기가 태양 광선이 표면을 따뜻하게 만드는 걸 막고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들리겠지만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라틴어로 긴데 데이노머라 하는 박테리아를 예로 들게요. 이것은 방사선과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 밖의 우주 공간에서 1년 내내 생존했었죠. 이것과 비교하면 타이탄은 식은죽 먹기일 거예요. 특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뚫는다면 말이죠. 많은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표면 아래에 바다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토성의 중력이 타이탄의 핵에 약간의 열을 가해주고 게다가 그 바다에는 암모니아가 있죠. 이건 타이탄 버전의 부동액과 비슷해요. 물이 액체 상태로 유지되는 한 생명체가 생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저 아래엔 뭐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타이탄에 이미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자, 이 현미경을 보세요. 이것은 C3H2예요. 이것은 칠레 사막에 있는 이상한 더듬이 달린 무리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66개의 안테나 모두가 하늘의 같은 곳을 가리키는 데 쓰였어요. 이 C3H2 분자는 생명의 코드인 DNA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분자들이 수십억 년 전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 행성에 있었다고 생각하죠. 또 과학자들은 타이탄에 실제로 착륙한 탐사선으로 이걸 직접 확인했어요. 그 사막 안테나가 옳았던 거죠. 타이탄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장소 목록의 맨 위로 등극했어요. 화성아, 미안해. 나사에는 드래곤플라이 미션이라는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곳에 드론을 보내 타이탄을 한층 더 탐사할 겁니다. 이 임무는 아직 6년 남았고 로켓은 토성의 위성에 그 시점에서 9년 후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서 타이탄을 이사가기 전까진 좀 기다려야 해요. 드래곤플라이 드론이 타이탄의 표면에 착륙한 후 더블 헬리콥터처럼 붕 날아다닐 거예요.
1m 너비의 프로펠러가 8개 있죠.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로 드론의 순항 속도를 높여주기에 충분하죠. 수직으로 약 3km를 비행할 수 있을 거고 일반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의 주된 문제는 드론의 배터리예요.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태양으로부터 640광년 떨어진 곳에서 과학자들은 철이 비처럼 내리는 행성 와스프 76b를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은 모항성에 매우 가깝고 항상 같은 쪽으로 모항성을 향하고 있어요. 즉 조석 고정되어 있어요. 햇볕이 잘 드는 쪽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금속이 녹아 증발해요. 행성의 나머지 절반은 너무 추워서 금속이 다시 응축되어 비가 되어 내릴 정도예요. 조석 고정은 달과 지구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달에는 소위 어두운 면이 없어요. 그저 항상 우리에게 한쪽 면을 향하고 있을 뿐이에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할 때 달의 어두운 면이라고 불리는 면이 밝게 빛납니다. 단지 우리가 지구에서 그걸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최근 연구는 달이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매달 달의 꼬리가 지구를 스카프처럼 감싸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이루어진 가느다란 꼬리가 지구의 자연 위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구는 정기적으로 그곳을 직접 통과해서 움직여요. 운속 충돌은 이 나트륨 원자들을 달 표면에서 멀리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달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현재의 달은 수억 년 전에 비해 45m 더 작아요.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달 내부의 냉각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달을 뒤흔드는 지진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화성에도 지진 활동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화성 지진은 정기적으로 발생해요. 매달 며칠 동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머무릅니다. 그때 지구의 중력이 나트륨 꼬리를 잡아당겨요. 지구는 그것을 길게 끌어당겨서 지구 대기를 감쌉니다. 달 꼬리는 완전히 무해해요.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50배 더 어두워요. 하지만 그 드문 며칠 동안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에서 희미한 노란색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꼬리는 보름달 지름의 5배나 되는 빛을 발하는 점처럼 보여요. 우주와 심지어 밀키웨이에도 액체나 얼어붙은 물이 있는 행성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은 우리 태양계 안에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예요.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실제 물로 된 바다가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좀 이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행성의 생명체가 나타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많은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해요. GSN 569 은하의 한 별은 앞으로 수조 년 안에 목성 크기의 행성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것은 그 별이 블랙홀과 정기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가능해요.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이상하게 밝은 특이한 X선 폭발을 발견했어요. 9시간마다 폭발했어요. 한동안 이 현상을 연구한 후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블랙홀 주변의 독특한 궤도에서 움직이는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눈부신 섬광이요? 그건 블랙홀에 의해 별의 표면에서 물질이 떨어져 나가는 거였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블랙홀은 이미 적색 거성을 백색 외성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이 무색의 가연성 가스는 종종 미생물들이 사는 곳에서 발견됩니다. 새로운 이론이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금성의 대기권에서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생물도 금성 표면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금성의 표면은 극도로 건조합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없어요. 그리고 금성의 압력은 지구 표면의 압력보다 90배 더 큽니다. 온도는 종종 섭씨 482도까지 상승해요. 금속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죠. 휴가를 보내기엔 좋지 않아요. 사실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전부 물로 이루어진 떠다니는 우주구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물은 너무 많아서 지구의 모든 바다를 140조 번 이상 채울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양이에요. 지구의 물은 사실 미스터리에 둘러싸인 수수께끼 퍼즐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물이 얼음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서 지구에 왔고 그것들은 거대한 분화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처럼 번성할 수 있는 액체 물질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는 많은 유기물이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은 지구의 바다를 수천 번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유기물을 가열하여 깨끗한 물과 기름을 얻는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미래 연구에서 확인된다면 그것은 석유가 화석화된 생물의 잔해들 덕분에 지구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온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은하에만 약 60억 개의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의 데이터는 태양과 비슷한 별 5개마다 최소한 하나의 행성이 거주 가능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아무 행성이 아니라 암석 핵과 표면을 가지고 있고 크기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에요. 별의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성은 적어도 미생물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면 그중 적어도 하나는 생명 거주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가능성에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수를 곱해보세요. 또한 많은 은하수가 밀키웨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고려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태양과 같은 별과 지구와 같은 행성이 수십억 개 있을 수 있고 그중 일부는 분명히 지구와 더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어보세요. 우리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 직립보행을 하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약 250만 년 전 초신성이 지구로 우주광선을 보냈어요. 지구 대기에 일련의 전기 폭풍이 발생했고 그것은 뇌우로 변했어요. 그 결과 우리 초기 조상들이 살았던 북동부 아프리카에 산불이 발생했어요. 산불은 숲지역을 사바나로 만들었고 기압은 변했고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기 위해 두 발로 서야 했어요.